퓨전 자바로 소켓 클라이언트와 소켓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소켓 클라이언트 부분을 안드로이드로 바꿔봅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보고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으로 갑니다. 자, 파일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소켓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자, 마이 소켓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 소켓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지만 마이 소켓이라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마이 소켓 클라이언트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는 마이 자를 한번 빼봅니다. 이렇게 한번 빼보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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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면에다가 버튼을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넣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표준 자바의 서버 쪽으로 연결되고 아까처럼 서버로 문자를 하나 보내고 글자를 받아서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화면이 지금 보여야 되겠네요. 액티비티 main.xml에 화면이 보여지면 그 화면을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게 쓰이고 있죠. 자, 그레이들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또 화면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자, 렌더링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닫았다가 X 표시했다가 액티비티 main.xml 다시 클릭해 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뜨네요. 계속 이렇게 뜨는군요. 자, 빌드 툴스 쪽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갔다 와 볼게요. 자,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로 해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X 표시 눌러서 종료했다가 자,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클릭해서 띄워보도록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먼저 뜨네요. 얘가 마지막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종료했을 때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게 다시 실행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파일에서 자,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눌러서 퀵 스타트 화면으로 가서 다시 열 수도 있고요. 리오픈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마이 소켓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를 자, this window 그러면 이 윈도우에 그대로 다시 띄워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 activity main.xml을 렌더링 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화면을 일단 바꿔야 되니까 여기 뭔가 보이긴 보여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또 안 보이네요. 우리가 다시 실행했을 때 보였는데 자,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ADB라고 하죠. ADB라고 하는 걸 다른 쪽에 쓰고 있을 때 지금은 이클립스에 저는 여기에다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ADB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텍스트에서 그냥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걸 버튼으로 만들고요. 자,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 헬로 월드가 아니라 자, 이거를 연결하기라고 하는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연결하기. 자, 그럼 버튼이 연결하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만들어졌을 거고요. 랩 컨텐트, 랩 컨텐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넣고요. 자, 이 메소드를 main activity.java에서 구현을 해줍니다. 자,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텐데요. 여기 R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안 돼 있네요. 그쵸? 여기 싱크 프로젝트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아까 activity main.xml 쪽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서, 자, 빌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 코드상에 빨간색, 자, R, 대문자 R이 빨간색이 생겼네요. 자, 대문자 R은 리소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폴더를 보면 RES라고 하는 폴더 쪽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쪽에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에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자, activity main.xml에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메뉴에서 빌드의 클린 프로젝트 또는 리빌드 프로젝트 다시 한번 눌러보자.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 해결이 됐네요. 자, 위에 빌드에 클린 프로젝트를 했더니, 이전에 빌드했던 정보가 없어지면서 새로 빌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xml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에 디자인 탭을 다시 한번 눌러봤더니, 이건 뭐 별로 바뀌질 않네. 그쵸? 자, 다시 이걸 클릭하고 다시 열어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드로 다시 와서, 자,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하는 걸 set content로 넣어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on 버튼 한 클릭트는 실행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킹 관련된 코드를 넣어 볼 겁니다. 자, 네트워킹 관련된 코드는 우리가 표준 자바에서는 어떻게 넣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옮겨올 건데,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면, 자, 이렇게 메인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시작점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onCreate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연결할 거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그러면 이 안에서 연결하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메인 안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자, 표준 자바의 소켓을 안드로이드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온 버튼 한 클릭 안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에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쵸? 에러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대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에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요. 에러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그쵸? 네트워킹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네트워킹 기능은요, 안드로이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 관련된 기능은 무조건 스레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스레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안드로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레드가 네트워킹을 사용할 때는 스레드를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인터넷 권한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manifest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고 권한을 추가를 해봅니다. 저 메뉴에다가 자,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uses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인터넷 가장 위에 있네요. 자, 이거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고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꺽쇠를 넣습니다. 슬래시만 치면 꺽쇠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네요. 자, 이게 인터넷 권한이 됩니다.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했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 버튼 한 클릭해서 스레드를 사용해야 된다. 아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스레드로 만들어서 그 안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다가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스레드를 만들어 봅니다. 클래스, 이번에는 자, connect thread라고 해봅니다. extends thread라고 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요. 스레드는 그 안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진다. 자, 우리 스레드 쪽에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run 메소드 안으로, 자, 여기 복사했던 코드를 다시 잘라서 컨트롤 X run 메소드 안으로 옮겨봅니다. 자, 이렇게 옮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겼으니까 버튼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connect thread라고 해서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자. new connect thread. 그 다음에 thread.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 스레드 안에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스타트 메소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죠. 자, thread는 그 안에 run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호스트가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단말로 실행하든 에뮬레이터로 실행하든 단말이나 에뮬레이터는 여러분이 지금 실행한 이 PC와 다른 단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에뮬레이터는 이 PC와 다르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된 IP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버 쪽으로 연결하려면 IP가 로컬호스트 나 자신이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은 PC를 가리키는 거지 에뮬레이터나 단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PC의 IP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에 자, 이렇게 인터넷 연결된 부분 아이콘이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에 연결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단말 연결하려면 와이파이 연결이 되겠네요. 자, 와이파이 클릭하고 자세히 누르면 여기 안에 IP가 있습니다. 저는 서버 IP가 192.168.0.5고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IP가 다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의 IP를 확인하시고 자, 그 IP를 넣어줍니다. 어디에다가? 요 호스트에다가. 자, 그러면 192.168.0.5를 넣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IP를 찾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봅니다. 자, 단말 쪽으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실행을 해서 동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말 쪽으로 실행을 하고요. 앱은 단말 쪽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말 쪽으로 실행을 하고 단말 쪽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쪽 띄워놔 볼까요? 자, 서버 쪽은 이클립스로 실행이 되고 있죠. 자, 이클립스를 띄우고 이클립스에 서버 콘솔을 가볼게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콘솔에서 자바 소켓 서버라고 하는 걸 띄워놓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안드로이드 소켓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연결하기. 자, 눌러보면 서버 쪽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확인하려면 자, 안드로이드로 가서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DDMS라고 아래쪽에 뜨는 창이 있다면 여기서 No Filters라고 하는 거 누르고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에러라고 하는 것만 한번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위로 올려서 보면 Security Exception.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Security Exception인데 요거는 우리 쪽 에러가 아닌 것 같죠? 자, 위에 더 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쪽 에러가 아닌가 보네요. 이러고 보니까 실제 단말은 자, 우리가 프린트하지 않은, 우리가 내보내지 않은 에러도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참 찾기가 쉽진 않네요. 그죠? 자, 에러 메시지 더 위에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SQLite니 이렇게 해서 단말에서 뿌리는 에러가 막 보이게 되네요. 자, 맨 위로 올라가도 아무런 메시지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메시지가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L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AD가 콘솔 쪽에다가 자, 여기서 안드로이드 단말의 콘솔은 로그캣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으로 뿌리게 되어 있는데 자, 커넥트 스레드 자,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넥트 스레드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고 런이 호출이 되면 적어도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서버로 연결 자체가 안 되나 봐요. 자, 이런 경우 단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잘 봤더니 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단말을 먼저 보면 자, 보니까 LTE로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와이파이라고 하는 걸로 PC를 연결해 놨다면 얘도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해 볼까요? 자, 와이파이 자, 한번 띄우고요. 자, 와이파이를 PC가 연결된 게 지금 여기는 IP 타임 마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IP 타임 마이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정보를 넣고 연결을 해봅니다. 자, 암호를 넣고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PC가 지금 IP타임 마이크라고 하는데 AP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쪽으로 똑같이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망 안에 있기 때문에 192.168.0.5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하기 한번 눌러봅니다. 자, 연결하기 한번 눌렀고요. 이제 서버 쪽 가보면 이제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 hello,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낸 데이터 hello from 서버입니다. 이게 무선 랜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자, no filters 라고 해서 가볼까요? 아니면 이걸 누르고 verbose 또는 debug 메시지가 안 나오죠. 자, verbose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자, no filters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연결을 하면 그러면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메시지가 쭉 해서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태그 이름을 이용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로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표준 자바의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안드로이드만의 차이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